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IT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회 창의문제 해결 능력 경진대회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립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IT 여성기업인협회와 한국컴퓨터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창의문제 해결 능력 경진대회가 오는 10월 개최됩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창의문제 해결 능력 경진대회는 국내 IT 인재 양성과 기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 지역에서 주도해 만든 전국적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고 세 팀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하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구분해 온라인으로 예선을 거친 뒤 본선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 창의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력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에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는 것까지 어떤 만들어지지 않는 창의성은 그거는 상상이고 공상에 불과하거든요. 국가와 기업에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회는 그 늘어남에 따라 미래 IT 융합 산업을 이끌어갈 어떤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을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각 부분별 우수팀에게는 지식경제부 장관상, 특허청장상과 광역교육청 교육감상, 한국과학창의재단상과 한국공학교육인증원상, IT 여성기업인협회상과 한국컴퓨터교육학회상이 각각 주어집니다. 대회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예선을 통과하면 오는 10월 2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구 유아교육의 요람이 될 대구시 유아교육진흥원이 5일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갖춘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이 5일 달서구 학산남로에 개원했습니다. 유아진흥원은 만 3세에서 5세인 유아들의 체험교육과 유치원 교사 연수, 유아교육 연구활동, 유아학부모 연수를 위한 곳입니다. 진흥원에는 창의관과 인성관, 대구관이 들어서고 실외에는 지능놀이 체험장, 풋살 경기장 등 자연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창의관은 과학과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공룡마을, 무지개 악기나라 등 12개 놀이터로 꾸며졌습니다. 인성관은 동화 속 이야기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오페라 극장, 4D 체험관 등이, 대구관에는 도시 탐구를 위해 대구 약전골목, 팔공산의 올라라 등이 체험시설로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루 120명까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40명까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어 연간 2만 4천여 명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체험과 유치원 교사들의 연수 그리고 학부모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직속 기관입니다. 이곳에는 유치원 아이들이 작은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 시설을 저희 진흥원에서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관, 인성관, 대구관 그래서 약 500여 평의 체험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험실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체험활동, 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진흥원은 6일부터 닷새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모든 체험시설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학교폭력이 죽음을 부릴 정도로 심각해지자 법원의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고교생 김모군에 대해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군의 폭력과 욕설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 김군은 중학교 동창 15살 김모군에게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가해 학생 2명의 징역형 선고에 이어 대구지법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실형입니다. 당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비록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림바이오벨트가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연계해 휴양과 치유, 숲길을 아우른 복합 휴양단지로 조성됩니다. 포항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동해안 산림바이오벨트 기본 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동해안 산림바이오벨트를 생애주기형 산림휴양공간 및 포항시의 감사 나눔 정신을 알릴 수 있는 명품 숲으로 조성해 일명 G7이라는 생애주기형 산림복합휴양단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7은 탄생기에서 회년기까지 구성되며 테마별로 휴양과 치유, 체험, 교육 등 체계화되고 특화된 산림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포항만의 특색 있는 관광 및 휴양 명소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대상지 발굴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안 산림바이오벨트 대상지는 해맞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과 연계해 접근성이 쉽고 해안선 등 테마별로 네트워크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시는 산림 휴양관광 코스 개발 등 관광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조 원 규모의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동서 4축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SOC 사업에 7천억 원,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등 미래형 첨단과학 인프라 구축 사업에 1,230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등에 2,647억 원, 도천 이전 신청사 건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등에 1,004억 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김 도지사와 의원들은 경북 발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동해안 경북 지역의 SOC 사업과 관련해 적어도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으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햇볕 때문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